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2%의 2배를 중과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말하면 2배 중과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중개 현황이 일어났을 때 그 의뢰인들이 그러면은 중과되니까 과밀적이 못 들어온다면은 이 컨설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과밀적이 과연 못 들어오는 거냐? 자, 그렇지 않다.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중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냐? 자, 중과되지 않는 경우. 이것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공장이 들어올 만한 지역이 있느냐?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아, 산업단지, 산업단지. 두 번째는 공업지역. 세 번째는 유치지역이에요. 유치지역. 세 번째는 유치지역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권장지역에 들어오면은 중과하지 말자. 이런 권장지역에 들어오면 중과하지 말자. 이거예요. 권장지역에 들어오면 중과하지 말자.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공장을 지으면 중과하잖아요. 그럼 짓지 말고 승계 취득하자. 짓지 말고 승계 취득하자. 승계 취득하면은 요거는 중과하지 말자. 짓지 말고 승계하면 중과하지 말자. 짓지 말고 승계하면 중과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짓지 말고 승계하면 중과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공장 중에서도 꼭 필요한 과밀지역에 들어오기를 꼭 원하는 그곳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도시형 업종입니다. 도시형 업종. 도시형 업종. 도시형 업종이 뭐예요? 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이 되겠죠. 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 요거는 중요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장을 신증서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럴 수 있잖아요. 과밀적에다가 토지만 사두는 거야. 토지만 땅만 사두고 뭐 조금 있다가 공장을 지으면 어떠냐. 그래서 모르겠지 하고 지었는데 중간을 맞더라. 자, 이럴까봐 과세관청은 사후관리를 5년을 합니다. 몇 년을 해요? 5년. 그래서 만약에 5년 안에 우리가 짓게 되면 중과되는데, 대신 5년 지나서 5년 경과해서 우리가 짓게 되면 5년 경과해서 짓게 되면 요거는 중과하지 않는다. 요런 조항이 있어요. 사후관리 5년을 기억하실 필요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과밀지역에서 과밀적으로 움직입니다. 과밀적으로 움직여요. 자, 그러면 과밀적끼리 움직이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나 없어지고 하나 생기면 이거는 변화가 없잖아요. 이것도 중하지 말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과밀적의 중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그 39페이지에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39페이지. 가로 2번에 과밀적 개념 나오죠? 네. 다만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요 지역은 중하지 말자.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중하지 말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공장의 범위. 이때 공장의 범위는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예, 그리고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자. 예, 이때 규모가 5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중과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 다음에 공장의 증설은 이제 20% 이상 라인을 늘리거나 연면적이 330조 하면 중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 대상. 자, 중과세 대상에서 도시형 공장이라는 것은 공장 건물도 중과를 하고 이에 딸린 토지도 중과하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이 차량이죠. 이런 차량도 있으면 차량도 우리가 중과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 장비도 중과를 하자. 그래서 건물도 중과, 토지도 중과,
차량도 중과, 기장비도 중과. 그래서 모두 다 중과가 되는 거예요. 대신 차량과 기장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내? 5년 이내 도입하는 거, 5년 이내 도입하는 차량과 장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중과세 배제. 그 배제가 이제 기업부터 시효.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자, 기억에 보시면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은 포괄 승계. 짓지 말고 승계하는 건 중요하지 말자. 그다음에 2번은 과밀 억제권용 라인에서 하나 없어지고 하나 생겨. 이건 중요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디귿 업종 변경 마찬가지죠. 네, 업종만 바꾼 거지 뭐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리을은 동일 규모로 재축. 변화가 없는 거예요. 1년 이내 동일 규모 재축이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가 대체취득. 비읍에 보시면 사후관리가 5년이야. 그러면 5년 지나서 개발했을 때는 중과하지 말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밀억제권역. 자, 요 과밀억제권역은 요거는 뭐냐면 요거죠. 서울과 경기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과밀 억제권역. 자, 과밀 억제권역에 우리가 그 본점을 개발하거나 또는 주사무소를 개발하는 거예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개발하는 거예요. 본점이나 주사무소. 네. 그럼 본점은 이거는 영리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본점은 영리법인을 말하는 거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영리 비영리 안 가려. 왜? 사람이 따라 들어온 것은 뭐 영리 비영리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경우에도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게 되면 요거를 중과하겠다.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요거 중과하겠다 이거예요. 신증축하면 중과한다. 그러면 이걸 짓지 말고 승계 취득했을 때는 짓지 말고 승계 취득했을 때는 중과한다 중과하지 말자 이거. 승계했을 때는 중과하지 말자. 이걸 지으면 중과하지만 짓지 말고 그냥 승계하자. 그러면 이걸 중과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가로 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가로 4번, 4번하고 이제 5번이 요거죠. 네. 4번하고 5번이 대도시. 자, 대도시라고 그러죠. 대도시. 얘보다 더 넓은 개념이었죠. 그러면 인구 50만의 전국의 대도시인데 그렇게 되면 지방의 대도시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수가 있는 바 서울 경기도 지역의 대도시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대도시에다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얘는 이제 표준 세율에다가 곱하기 3배를 중과하고 마이너스 2%의 2배만큼을 중과하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자는 것이죠. 해석이요. 그러면 거기 그 4번에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박스 라인에 보시면 부동산 취득은 설립하거나 본지점이 전입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안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중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 5번. 가로 5번은 뭐냐면 이제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대도시에다 부동산 취득을 하자는 거예요. 요거는 3배에서 마이너스 2%의 2배를 중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가보시면 43페이지 43페이지예요. 43페이지 얘는 사후관리, 중과세율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중과세율 사후관리. 자, 사후관리예요. 첫 번째 밑줄 취득 후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된 거야. 취득 후. 취득하고 3년 있다가 별장이나 골프장을 개발한 거야. 이거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밑줄 건축물의 증축, 개축, 개수하여 중과됐다. 건물을 늘린 거죠. 증축하거나 고쳐서 늘린 거예요. 요것도 중과하자. 대신 얘는 5년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늘어난 거. 늘린 것만 중과하자. 늘어난 것만 중과하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로 3번 같은 경우에는 가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공장. 가로 3번은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로 3번은 공장이 있어요. 공장. 그러면 얘는 이제 공장의 소유주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공장에다가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 가설자가 있다. 이거예요. 가설자. 그럼 가설자하고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자하고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자에게 중간다. 소유자에게 중간다. 소유자에게 중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유형해 보시면 부동산 취득 후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면 전체를 중과하고 증축 개축하게 되면 늘어난 것만 중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납부 절차. 자, 납부 절차로 가볼까요? 자, 납부 절차 가기 전에 중과세를 연습 좀 해볼까요? 자, 다음 자료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율 계산해 봐라. 자, 신고가액이 10억 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억 원인데 오락장 건축물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유흥시설을. 그러면 취득가액은 8억으로 가야 됩니까? 10억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는 거니까 10억 원이 되겠죠. 얘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에다가 곱하기 얘는 우리가 징여로 인한 표준세율이 증3호 3.5%가 되죠. 3.5% 플러스 2%의 4배를 중하자. 2%의 4배를 중하자. 그러면 10억에 3.5%면은 3,500이죠. 네. 그런데 2%의 4배면 8%를 더 중하는 거니까 10억이 8%면 8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0%면 1억이고 그것만큼 더 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원제 골프장을 신축했어요. 회원제 골프장을 신축했습니다.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을 신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신고가액이 10억 원이고 시가표준이 8억 원이죠. 그러면 10억 원 곱하기 10억 원 곱하기 우리가 신축하면은 얘 2.8%잖아요. 2.8%. 2.8% 플러스 자, 중화할 때는 2%의 4배. 2%의 4배. 4배가 되면은 8% 되겠죠? 그러면 10억이 8%가 2,800이고 8%는 8천만 원이죠? 네. 그러면 2,800에다가 그 다음에 8천 그러면 1억 8백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2,800만 원 낼 거 8천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죠. 해석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객관식 문제 형태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취득세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 2%의 100분의 400. 아, 100분의 400이면은 사치성 재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선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우리가 4배 중과되는 게 뭐가 있죠? 자, 암기하셔죠. 별, 꼴, 오, 선주. 별, 꼴, 오, 선주. 그쵸? 그럼 별장 들어가죠, 별장. 그 다음에 골프장 들어가고 고급주택 들어가고 오락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네 가지가 될 거 아닙니까? 별꼴 오선주. 그럼 얘는 표준세율 플러스 2%의 내외다. 그러면 마지막 건 과민억제권역에 안에서 법인의 본점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사치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꼴 오선주만 외워놓으시면 나머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맞추셔야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네. 얘는 다 들어가고 요 미음만 안 들어가죠. 네 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대도시 오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납세일자 가기 전에 우리 중과세를 하나 안 했네요. 예, 그냥 날로 먹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 38페이지에 다주택자 중과 38페이지에 다주택자 중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PPT상은 맨 앞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렇죠? 38페이지 우리 박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현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죠. 전 정부에서 우리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주택수를 늘리게 되면 이걸 중과하자 이렇게 했었던 조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치성 요 조항은 뭐냐면 일단 주택수를 늘리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 여기도 있지만은 중과되는 것을 지역을 나눠 놨어요. 즉 그냥 일반 지역하고 정부가 투기 과열성이 높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그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조원에 들어왔을 때
중과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중과세율은 표준세율 플러스 2%의 두 배는 4배인데 먼저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집이 몇 채요? 두 채부터 중과됩니다. 이때 2의 2는 두 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중과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표준세율 플러스 2%의 두 배가 되겠습니다. 2%의 두 배가 되면은 얘는 몇 프로 돼요? 4%만큼이 더 중과되는 거죠. 해석이 4%만큼. 자, 그러면 이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가 되느냐? 요거는 이제 4% 되겠죠. 요거는 4%. 그렇죠? 그러면 4% 플러스 4%, 8%가 되겠죠? 해석이 8%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억에 대해서 10억 주고 사면은 4%가 되겠죠? 그럼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네, 4천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10억 곱하기 우리가 4% 플러스 추가로 4% 더 내는 거니까 8%. 8천이 되겠죠. 그러면 4천만 원 낼 거 8천만 원 부과시킨다. 이런 얘기 되겠네. 해석이요. 그 다음에 조정지역 내는 이제 2주택자부터 중과가 되는 거고 조정지역 외 같은 경우에는 3주택이 됐을 때 중과를 하겠다. 이거예요. 3주택이 됐을 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집이 한 채,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집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정지역 외에 주택을 추가했다. 그러면 얘는 2%의 두 배를 중과하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4% 중과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내는 2주택자가 됐을 때 중과되는 거고 조정지역 외에는 3주택자가 됐을 때 중과하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지역에 이제 3주택자는 4배 되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조정지역은 집이 두 채부터 중과되는 거고 일반적은 세 채부터 중과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주택수를 분산하고 싶어서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냈던 게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사자. 그렇죠? 아니면 세대원한테 증여주자. 독립된 세대원한테 증여주자. 어차피 뭐 집도 안 팔리는데. 이게 딱 이제 체크업이 된 거죠. 법인 명의로 집을 사? 증여를 내? 야, 이거 문제 삼겠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집을 주겠을 때는 4배를 중과합니다. 얘는 4배. 4배를 중과해요. 4배. 4배. 2% 4배. 그러면 8% 더 내는 거죠.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2%의 4배. 2% 4배면은 8%를 더 내라가 되겠죠. 8%.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이번엔 증여를 또 하는 거죠. 증여. 무상취득 증여예요. 무상취득 증여. 증여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조정지역 요 규제지역의 존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거예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했다. 그러면은 요 집이 있는데 요 집을 4억짜리 집을 우리가 증여를 한 거예요. 4억짜리 집을 증여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2%의 몇 배? 4배를 중과하자. 2%의 4배를 중과하자. 4배. 4배를 중과하자. 그럼 8%가 중과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주택자가 이런 다주택이 있었을 때 요 집을 증여해 준 거예요. 증여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규제를 하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세대 1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이런 실수요자가 증여를 했을 때도 규제하느냐? 그렇지 말자. 요거는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액에게 증여했을 때는 요거는 3.5%로 가자. 3.5% 가자. 이런 얘기예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액에게 증여했을 땐 3.5%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44페이지에 신고 납부 결정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자, 이건 무시하시고요. 44페이지. 우리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취득세 신고 납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약자를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전체 한번 흐름을 놓고 정리해 볼까요? 자, 취득세는 이렇게 했었죠.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썼어요.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취득, 우리가 승계취득, 간주취득 이런 취득이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이런 취득행위를 하는 우리가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자. 그러면 이 법인이 납세의무자 되는데, 이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는 얘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되고요. 또는 간주 취득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취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취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취득하는 자가 정해진다면은 과세 대상이 있겠죠? 네, 과세 대상이 있어요. 과세 대상은 토지부터 우리가 임목까지의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딱 정해졌어요. 자, 정해진 다음에 이걸 토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계산하면 우리가 취득 가액이 있겠죠? 취득 가액이 있을 거고, 취득 가액에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돼요? 세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나오는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플러스 60일까지 얘는 이제 뭐예요? 신고하고 납부해줘라.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60일까지 되겠죠. 그렇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요게 계산이 되고 나서 이걸 신고하면은 납부해라.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데 안 하면 가산세를 묻는다. 그렇죠? 그럼 얘는 기본적인 신고가 여러분 뭐 우리 많이 했습니다. 해당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 유상, 무상, 승계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가 되는 거고, 다만 60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60일까지가 아닐 수도 있다. 아무래도 재산 배분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9개월까지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뭐냐면 이건 토지거래 허가제인데요. 자, 얘는 우리가 매매 잔금을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매매 잔금을 치러요. 매매 잔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허가를 맡은 거예요. 허가. 그럼 이 경우에는 잔금을 기준으로 할까요? 허가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 얘기예요. 잔금 기준이냐 허가 기준이냐. 잔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허가 안 하면 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허가를 기준으로 가자. 허가를 기준으로. 그러면 얘는 허가 기준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자. 이거예요. 허가를 기준으로부터 또는 해제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기 등록 접수 신청 접수일까지는 뭐냐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6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거예요. 신고 납부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등기 등록 신청을 먼저 한 거예요. 등기 등록 신청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 등기 등록 신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원칙, 신고 납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이제 바로 요겁니다. 동그라미 1번과 그 다음에 상속. 자, 내용 다 보셔야 되겠고요. 이때 조심할 점은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말일로부터다. 요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일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말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묶으시면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네. 동그라미 2번하고 이제 3번은 이거죠. 바로 메모지입니다. 과세 유형의 변경. 네. 과세용이 변경이 되면 변경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일반 과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일반 과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중과세로 바뀐 거지. 즉 여기가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었는데 과밀적으로 바뀌었다거나, 그 다음에 이 자산이 사치성 재산이 아니었는데 사치성 재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과세라든가 감면인 줄 알았는데, 비과세나 감면인 줄 알았는데 얘가 과세로 바뀐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유형의 변경이죠. 자, 비과세 감면이 과세로 바뀐다거나 일반 과세가 중과세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변경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플러스 60일까지 우리가 변경 신고를 해주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자, 대신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산세. 그럼 이 당시 내가 요 신고납부를 늦게 해서 가산세를 물었다. 그러면 가산세는 포함하느냐? 예, 얘는 제외입니다. 가산세는 제외예요. 가산세는 제외.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상황도. 네. 그 다음에 핵심 정리해 보면은 그 취득세 신고기한은 기산일이 나와 있죠. 자, 거기다 별표 씌워 놓으시고,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부동징수 가산세, 당연히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납부를 제대로 안 하면 가산세를 물어야겠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신고 불성실 다 우리 했던 거죠. 1번 별표시. 자,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 어떻게 될까요? 얘는 10%로 출발하죠. 얘는 10%. 그 다음에 이제 무신고가 20%, 부정할 때는 40%. 그러니까 2배씩 늘어나는 거죠. 2배씩 이렇게 늘어납니다. 10%, 그러니까 10%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10%는 무슨 신고요? 과소신고. 20%는 무신고. 40%는 부정, 과소, 부정, 무신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정, 과소, 부정, 무신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하루당 0.02%입니다. 최대 75% 한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장부 작성이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장부 작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얘는 법인이에요, 법인. 근데 법인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장부 작성 보존을 제대로 안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가산세가 10%가 발생이 됩니다. 20%가 아니라 10%. 네, 법인은 장부 작성 같은 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얘는 10% 발생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자, 말 그대로 실제로 취득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팔다 걸리면 얘는 중과산세가 80% 붙는다. 그러면 얘는 중과산세가 산출된 세금에 대해서 곱하기 80% 붙여요. 80%. 산출된 세금에 80% 붙이겠다. 실제로 취득했는데 등기등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했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팔다 걸렸다 이거야. 그러면 80% 붙이겠다. 그러면 원래 신고 불성실이 최저가 40%인데 이거에 2배면은 80% 되겠죠.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규제할까요? 즉 미등기 전매 규제죠. 중간생략 등기. 우리 중간생략 등기 아시죠? 본인은 속 빠지고 몰래 팔다 걸린 거죠. 자, 그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는 그 가로 1번이 신고 불성실, 그다음에 2번이 납부 불성실, 3번에 별표시 되어 있죠. 중과산세. 자, 얘는 키워드가 사실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팔다 걸리면, 대신 그 박스 라인에 2번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1번. 다만 밑줄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않는 물건. 우리 등기법에서 보면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 있죠. 우리 공시법 배우실 때. 예, 그거는 애당초 등기 등록을 하지 않는 물건이니까 중과산세와 상관이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목 변경 등입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 등이 됐을 때는 간주 취득이잖아요. 간주 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나요? 없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중과산세가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법인의 동그라미. 자, 이때 유념할 점 얘는 산출된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입니까? 100분의 10입니까? 100분의 10. 100분의 10. 자, 꼭 알아두시고요. 납세지는 자, 밑줄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등 밑줄. 소재지 등. 그다음 페이지 부과되는 세금. 자, 1+1 제도죠. 취득세를 받으면 같이 받는 게 있어요. 1+1.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2%에 10%. 네, 이렇게 해요. 취득 가격에다가 곱하기 2%에 10%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농어촌 투표세예요. 이게 바로 농어촌 투표세. 자, 다시요. 취득 가격에다가 2%에 10%. 네, 이게 농어촌 투표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취득 가액에다가 곱하기 표준세율에서 이미 2% 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2%를 빼고 난 거에 20%를 지방교육세로 받자 이거예요. 즉 보통은 부가세가 1 플러스 1인데 얘는 1 플러스 2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누어서 부가세 계산하자. 취득세 표준세를 있으면 그 표준세의 일부는 농어촌 특별세로 10%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지방교육세로 20% 부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취득가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에 2%, 200이죠. 그러면 200에 10%면 얼마야? 20만 원이잖아. 20만 원. 이게 농어촌 특별세야.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 1억 원인데 1억 원에다가 표준세율이 만약에 뭐 매매다. 그럼 매매시 표준세율은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4%에서 2%를 뺀 나머지 2%에 20%. 그럼 1억에 2%가 200이죠. 200에 20%면 얼마야? 40만 원이 되겠죠. 40.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그래서 가로 1번에 농어촌 특별세 밑줄, 2번 지방교세 밑줄 쳐놓으시고요. 5번에 면세점, 동그라미 1번. 면세점은 우리가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점을 말하죠.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점이다. 그래서 취득 가격이 얼마이야? 50만 원 이하가 됐을 땐 부과하지 말자. 그러면 50만 원 넘어가면 세금을 받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내야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면세점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면세점. 그렇죠? 그러면 50만 원이죠.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매도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50만 원씩 취득하는 걸 하자고. 그래서 50만 원, 또 50만 원, 또 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건 면세점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그렇죠? 얘가 면세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한 건으로 보자. 한 건으로 봅시다. 한 건으로 보면 50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꼼수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로 갑니다. 자, 등록 면허세는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보통 2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종합 문제 스타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종합 문제 스타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 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얘는 한 문제, 종합 문제 스타일로.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행위인데, 자, 두 번째는 납세무자다. 얘는 납세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결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율이다. 다섯 번째는 부가징수. 자, 요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요 납세무자가 잘도 나오고 과표세 이렇게 묶어서 부가징수랑 이렇게 이제 하나의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네, 풀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행위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 있었죠? 네. 신축,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취득세는 원시 취득, 매매는 승계 취득, 대출은 설정적 승계, 변제는 말소, 변경은 간주. 요걸 이제 등기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거죠. 자, 이제는 요거 익숙하시죠? 최초면 뭐예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대출은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경 등기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때 납세음자는 판단을 외관으로 하는 거죠. 판단을 외관으로 합니다. 실제가 아니라 외관상 등기 의무자 권리자, 등기 권리자로 한다.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다. 그러면 이런 식의 보존 등기부터 변경 등기 했을 때 권리자는 누구냐를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1번에 등록 면허세에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의의가 있고 밑에 2번에 납세의무자 있죠. 납세의무자. 자, 과세물건 납세지가 있고 2번에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에다 별표시 납세의무자. 자, 납세의무자 1번 등록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 자는 권리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대위등기 납세의무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여기 빵빵은행이 있는데 빵빵은행에서 갑에게 대출을 하였다. 그러면 여기다가 담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담보를 제공하면 여기에 갑과 있고 을구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을구에다가 저당권 설정, 을구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매기자. 그러면 이 경우는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0.2%를 붙이게 됩니다. 0.2%. 요거를 부과하자. 그러면 세금 누가 내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면 누가 권리자가 돼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저당권자가 대출자의 은행이에요? 저당권자? 은행이죠, 은행.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을 저당권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채권 금액의 0.2% 된다. 근데 만약에 대출금을 갚았어요. 변제해. 갚았어, 변제. 그럼 변제가 되면 얘는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말소 등기 한 건당 얼마? 6,000원이 된다. 이거에 6,000원. 한 건당 6,000원이 된다. 그러면 이건 6,000원 내야죠. 그럼 얘는 종량세 정액세로 되겠죠. 종량세 정액세를. 네,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요. 자, 그래서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위 등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관상의 권리자, 설정시 권리자, 말소시 권리자,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